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누구나 부동산을 살 땐 좀 더 싸게 사고 싶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과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급매물은 어느 정도 싸야 급매물일까요?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는 급매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통상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나 MPL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매는 시세 대비 10% 정도가 싸기를 원하고요. MPL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한 20% 정도는 저렴해야 내가 이걸 사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하죠. 여기서 MPL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순히 얘기하면 경매는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MPL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백화점 세일 기간에 물건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급매물은 어느 정도 저렴해야 급매물일까요? 기준점 대비해서 5% 정도 전후 저렴해야 급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급매물을 사기 위한,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적정한 목표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절한 목표 가격을 정하려면 기준점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최근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워낙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하기가 용이한데요. 그래도 가장 빠른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실거래 가격이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아직 국토교통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인근 부동산의 전화나 또 방문을 통해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전 가급적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들을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격을 알아볼 땐 먼저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격을 한번 여쭤보세요. 좀 더 약간 가격을 낮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격을 한번 여쭤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격을 조사했을 때 그 평균 가격을 냈고요. 그 평균 가격을 낸 금액에 5% 정도 저렴하다면 급매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믿을 수 있는 한두 곳에만 의뢰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곳이나 전문가한테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동산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은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시세 파악을 하거나 호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부동산을 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모든 부동산들, 각각의 내가 알아봤던 부동산들이 전화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갑자기 전화가 오지 않다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혹시 뭐 호재가 있나? 이거 가격을 갖다 더 높게 내놔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 물건을 나중에 팔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좋은 물건에 또 모든 부동산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가격이 올려야 되겠네, 아니면 호재가 있네 라고 해서 물건이 들어가거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결국 매수인은 이렇게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할 때는요,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라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는 이유는 내가 사고자 해야 중개업소에서도 열심히 알아봐 주겠죠. 자, 중개업소는 2등이라는 게 없어요. 거래한 부동산만이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곳이라면 전속중개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속계약을 만약에 맺게 된다면요, 내가 원하는 금액과 층, 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긴 부동산은 전속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격 절충도 그렇고 물건도 열심히 알아볼 겁니다. 좀 더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라면 오히려 더 남는 장사니까요. 수수료를 좀 넉넉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수수료의 반을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물건을 제게 먼저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물건은 과연 왜 저렴하게 나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업의 실패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처럼 영끌한 분들이 많을 때에는 대출 이자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싸게 나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중개업소하고 친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하다못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갖고 가서 좋게 얘기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서두르는 건 금물입니다. 무언가 타인하고의 협상에서 조급한 마음을 보인다면, 그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협상에서 결코 유리하지는 않겠죠. 예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하나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곧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매도인 쪽에서 알게 되면서 계약하기 전날 수천만 원이 오른 금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황상 매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비방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내게 불리한 얘기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권리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지 파악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등기부도 띄워보고 등기부상의 압류나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유주 진위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24 들어가면 이제 그 주민등록 위변조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서류상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등기부를 볼 줄 모른다면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반드시 공부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리적 하자도 있겠죠. 누수라든가 결루현상, 특히나 누수 같은 경우는 누수가 한번 생기면은 잡기가 어렵고 공사할 때도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분에게 물어봐서 혹시 다른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목표 가격이면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기로 마음을 먹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싸고 더 좋은 물건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오히려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정 목표 가격이면 바로 그냥 매입하시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명하고 싸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한데요. 가격을 싸게 매입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잘 받고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점, 원칙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주변 지인들하고 많은 부동산 얘기를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인드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